경매에서 이것만 알고 가자. 권리 분석과 대항력으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면은요. 자, 권리 분석이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항력이란, 세 번째는 권리 분석과 대항력 실전 체크 포인트, 네 번째는 핵심 전략 포인트, 다섯 번째는 결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란 뭘까요? 권리 분석. 자, 권리 분석을 왜 해야 될까요? 경매 물건의 법적 문제와 우선순위를 확인하여 안전한 매수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리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내 권리가 우선이냐 나중이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그 등기부등본에서 권리에 대한 그 우선순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들이 우리가 보면은 그게 뭐 첫 번째 뭐죠? 은행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사더라도 대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출을 받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저당인 거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 담보 물건에. 그게 바로 권리 분석에서 근저당권의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게 말소 기준은 권리가 되는 거고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됐을 때 그 이후의 것들이 대부분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우선순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왜 따져보냐? 제가 말씀드렸지 말소 기준 권리의 가장 최우선의 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확인사항은 뭐냐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는 제가 그 챕터 1강에 그 수업 노트를 적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등기부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걔네들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뭐 아까도 뭐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료 사이트 아니면 무료 사이트도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 그 권리 분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보면은 권리 분석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추가 비용을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 위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대항력이 없거나 뭘 내가 추가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과정이고요. 그리고 임차권, 전세권, 월세 권리. 이게 뭐냐면 대항력 확인으로 명도 문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으면은 이게 이게 우선적으로 이걸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전세권, 월세 권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 및 명의 문제, 등기 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처분 등의 문제도 또 있어요. 가처분 등의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낙찰을 받고 내가 소유권을 이전될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낙찰 후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권리 분석의 목적인 거예요. 권리 분석의 목적.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볼 때 그 권리 분석에 대한 말소 기준을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되는 건 소멸되기 때문에. 그 소멸되는 기준에 대한 말소 기준 내 기준 찾는 것들은 제가 챕터 1강에 수업 노트에 적어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대항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 대항력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제3자가 등기된 권리보다 우선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대항력을 본다면 임대차 계약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 신고 낙찰자에게도 임차인의 권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근저당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저당권 위에 임차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날짜상으로 위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근저당권은 뭐 10월 11일, 2025년 10월 11일인데 위에 전세 전입 날짜가 2025년 10월 1일이에요. 그럼 더 빠르잖아요, 이게 임차인. 그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전입 신고 날짜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이게 낙찰을 받더라도 그 대항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를 명도할 수가 없고요. 내가 그걸 인수해야 되는 거, 떠안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세금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임차인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임차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만약에 대항력은 갖추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그 이후에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가 많으니까 고가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대항력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낙찰자보다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은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있냐 없냐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말소 기준을 찾는 게 가장 또 핵심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성을 보면은 낙찰 후 임차인 권리 문제와 공실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한 추가 비용과 시간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대항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감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10억가의 감정가를 받은 물건이 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대항력을 갖춘 전세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전세가 6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6억을 내가 떠안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항력 갖췄기 때문에. 근데 낙찰가를 10억이 감정가니까 막 8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8억 플러스 6억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14억에 내가 결국에는 14억에 그 물건을 사는 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알게 돼가지고 낙찰을 받았고 나서도 그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가지고 그냥 1억을 날리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내가 나중에 4억의 손실을 갖는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찰 받을 때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는 투자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처분, 법정 소송에 있는 부분에 있는 거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보정은 이 가장 중요한 이 세 개 포인트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